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워크샵 자료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계산 디자인의 정말 핵심이죠. 메쉬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쉬, 이게 참 중요하죠. 그냥 뭐 기술적인 정의 이런 걸 넘어서 이 메쉬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식이 또 여러분의 디자인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살펴보는 게 목표예요. 워크샵 녹취록에 나온 핵심들 따라가면서 이 디지털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 메쉬라는 게 처음 들으면 그냥 뭐 점, 선, 면 모아놓은 거 아닌가? 단순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구조를 딱 이해하는 순간 아, 디자인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오, 새로운 눈이요? 워크숍에서도 그런 아하 하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 빌딩 블럭이라고 할까요? 바로 삼각형부터 시작해보죠. 워크숍에서도 트라이앵글이 사실 되게 중요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아무리 복잡한 3D 형태라고 해도 이 단순한 삼각형면, 그러니까 페이스들을 이렇게 쭉 이어붙여서 만드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점들, 즉 vertex랑 그 점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정보, 그 연결성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왜 하필 삼각형이냐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단순한 평면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처리하기가 제일 쉬워요. 아, 컴퓨터 입장에서요? 네. 그래서 메쉬는 본질적으로 보면 수많은 볼텍스랑 수많은 페이스들, 이걸 담고 있는 어떤 큰 데이터 덩어리고요. 이 점들을 잇는 규칙, 즉 연결성이 그 형태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랄까, 디지털 세계의 레고 블럭 같은 거죠. 아, 레고 블럭 비유 좋네요. 이해가 확 돼요. 근데 그 점들 벌텍스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도 워크숍에서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나는 2D 배열,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들어가는 약간 격자 구조 같은 거였죠. XY로 IJ로 들어가는 방식,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네, 있었죠. UV나 IJ 좌표로 접근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모든 점을 그냥 한 줄로 1D 배열로 쭉 나열하는 방식, 포인트를 리스트로 쭉 담아서 이것도 있었고요. 맞아요. 2D 방식은 구조가 눈에 잘 보이니까 직관적이긴 한데 때로는 1D 방식이 메모리 관리 같은 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효율성이요? 네. 다만 1D에서는 특정 점을 찾으려면 그 워크숍에서 나온 것처럼 K 꼴 I 플러스 JU 같은 계산이 좀 필요하죠. 아, 그 공식 K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I 플러스 JU로 하면 돼요. 이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2차원 좌표 IJ를 1차원 리스트상의 순번 K로 바꿔주는 약속 같은 거예요. 아하, 약속이군요. 근데 그 계산을 특히 막 격자 가장자리나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인덱스를 잘못 계산하면 메쉬가 막 깨지거나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시각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워크샵에서 막 마이너스 1 같은 걸로 처리하는 걸 강조한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코드 짤 때는 그런 예외 처리, 경계 조건 처리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점과 연결성 말고 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노말 벡터인데요. 아, 노말 벡터. 네. 점마다 있어서 부드러운 곡면 느낌을 주는 벌텍스 노말이 있고 또 면마다 있어서 각진 방향을 알려주는 페이스 노말이 있다고 했죠. 네. 워크숍에서 벌텍스 노말 있고 또 뭐 있다 그랬죠? 페이스 노말 있고 이렇게 딱 짚어주셨어요. 각각 개수도 벌텍스 수, 페이스 수랑 똑같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네. 왜 이 노말 벡터들을 유니트화, 즉 길이를 1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왜죠? 길이는 왜 1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노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표면에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잖아요. 근데 길이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 방향값만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아, 방향만. 네. 예를 들면 빛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표면을 특정 거리만큼 이렇게 밀어내는 옵셋 같은 걸 할 때요. 워크숍 표현을 빌리자면 유닛 벡터를 함으로써 우리는 디렉션만 명확하게 가져오는 거야. 이거죠. 아, 만약에 노말 벡터들 길이가 막 제각각이면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결과가 좀 왜곡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배울 때 노말 방향 막 뒤집히고 그래서
고생 좀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흔히 겪는 일이군요. 네, 그렇죠. 누구나 겪는 과정이죠. 아, 마침 그 옵셋 얘기가 나왔네요. 워크숍에서 그 모든 벌텍스를 다 잡아서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모델링 도구에 있는 기능? 이걸 넘어서서 뭔가 데이터 기반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 정확히 보셨네요. 모든 점을 똑같이 이동시킬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점과의 거리에 따라서 이동 거리를 다르게 준다거나 뭐 이런 조건을 걸면 훨씬 재밌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파라미터 값,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값이 변하면 실시간으로 형태가 막 변하는 거. 이게 계산 디자인의 진짜 매력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형태를 만들어내고 또 제어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데이터를 가지고 형태를 제어한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들게 만든 메시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로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려면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시리얼라이제이션. 워크숍에서 데이터 어떻게 패킹해서 넘기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죠. 네, 맞습니다. 컴퓨터 메모리상에 있는 그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파일 형태, 예를 들면 뭐 제이슨이나 OBJ, 요즘 많이 쓰는 GLTF 같은 걸로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일종의 데이터 번역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데이터 번역이요. 네. 각 파일 포맷마다 자기만의 문법이랑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교환하려면 그 규칙을 잘 따라서 번역해야 정보 손실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의 가장 기본 단위인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점 데이터 저장하는 1D, 2D 방식, 그리고 형태 정의의 진짜 필수적인 노말 벡터 개념, 또 데이터 기반으로 형태를 바꾸는 옵셋, 마지막으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시리얼라이제이션까지 워크샵 자료의 핵심들을 쭉 훑어본 것 같아요. 네, 정말 핵심만 잘 짚었네요. 워크숍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든지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기억나요. 꾸준함. 네, 이건 계량내들을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직접 코드로 한번 짜보고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이해가 생기고 또 디자인 직관 같은 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단순히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디자인 문제를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정의해보고 매트릭이라고 하죠.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고방식. 이걸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데이터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매트릭으로 평가한다.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오늘 정말 알찬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메쉬를 단순한 3D 덩어리가 아니라 데이터 구조와 처리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냥 코딩 능력 향상을 넘어서서요. 여러분이 앞으로 좀 복잡한 형태를 구상하고 또 분석하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 방식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죠.